자, 이 35번 문제입니다. 35번 문제, 페이지 210페이지 가로택 정비사부터 나오네요. 자, 35번, 36번, 7번, 8번은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내용을 다 훑어보고 나서 봐야 되지만은, 요 설명하면서 몇 가지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잘 봐주세요. 자, 이제 사업별로 해서, 막내에서 묶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이 사업이 딱 등장을 첫 번째 합니다. 요 4번 보시면 첫 번째, 가로구역이라는 어떤 소규모 요 장소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을 유지하면서 요 안에서의 소규모 이루어지는 주거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구역 특징이 보시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m 넘는 어떤 도로 있으면 안 된다. 3분의 2 이상이 불량할 것이다. 20% 이상이 있어야 된다. 등이 딱 나옵니다. 자, 또 이 사업은요, 이 정비에 관한 어떤 계획들, 기본 계획 수립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도 따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 특징이 있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요 사업을 할 때 보시면 기존 주택수 이상으로 주택을 건설을 할 것인데, 또 보시면 거기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어떤 주거지역 일대는요, 층수를 15층까지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이것도 조합 설립을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추진위는 구성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할 때 동의 보시면 토지 소유자 10분의 8 이상과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등등이 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1번. 자, 가로구역 내에서의 소규모 사업인데 확장한다. 아니죠.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다음에 2번 가시면 4m 이상 아니고 4m 넘는 도로 없을 것이다. 4m 이상. 넘는 이 표현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X가 되겠고요. 3번 가시면 요 사업은 정비 계획 등과 구역지정하지 않는다. 또 조합 설립 추진이 구성하지 않는다. 등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은 맞습니다. 4번에 설립 동의 10분의 8 이상과 면적은 3분의 2죠. 2분의 1 아니네요. X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기존 수 이상을 건설할 것인데 이종 일반 주거일 때 층수를 15층까지 할 수 있다. 14층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바로 자 지문을 보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보시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하거나 또 환지 방식도 할 수가 있다라죠. 해서 보시면 1번 질문 맞습니다. 사업 시행자 보니까 조합이 단독 시행하든지 조합원의 가반수 동의하면 시장 군수 등뿐 아니고 근등 신강과 다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3번 질문 X네요. 임시상가 설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은요, 상가 중심 사업이 바로 상업지역에서는 바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일 때만 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요, 우리 구역을 해지할 때 보시면 이 말이죠.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3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해제하기를 요청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번 질문 잘 보시면요, 문장에 오타 있습니다. 요 경우에 보시면 추진이 구성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해서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구성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본문의 표현은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함하지 않고 추진이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주민들 요청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도 X인 것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이 사업의 목적 어의 열악 밀집한 장소에서 한다 해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주거 개선 사업, 산동력 사업이죠. 주거 개선 사업. 이 개선 사업에 관한 문제가 쭉 나와 있죠. 참 내용이 많지만 1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요. 이 사업 시행 보시면 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을 해주면서 시설 확충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케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래서 시행 방식 중에서 스스로 개량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점 맞습니다. 자, 또 2번 가시면 요 사업을 한다 할 때에도 주민 동의 필요하다.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가원사 필요하다 해서 2번 점은 지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죠. 우리 안전진단이라는 것은요. 주택 재건축할 때만 하기 때문에 재개발할 때는 안전진단 요거 실시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네요. 자, 또 4번 가시면 우리가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거 하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 할 때 한해서 보시면 임시 수용시설 등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자, 또 5번 질문 잘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것도 거의 바뀌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딱 줍니다. 혜택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 보통 산동리는요, 녹지입니다. 녹지니까 아파트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의 건축을 가능하기 위해서 토지 용도지를 바꿔줍니다. 근데 사업 시행 방식이 말입니다. 스스로 주택 개량 방식, 이거하고 환지 방식으로 하는 사업일 때는요, 제2종 일반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이거나 또요 환지 처분,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는 시행 방식일 때는요 3종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시켜 준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또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을 200호 이상을 건설 계획을 딱 세우면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시켜 줍니다. 그거는 법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이제 X고요. 이제 법 바뀌었으니까 사업 시행 방식에서 서수로와 환지 방식은 2종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수용과 관리 처분 계획은 3종 일반적으로, 임대가 200호 이상 포함되지만 준적으로 이렇게 용도적으로 변경 효과가 있다. 법이 바뀐 사항으로 같이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뒤에 가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법 바뀐 사항을 대비하면 X가 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8번 문제. 주택 재건축 사업도 아주 많은 설명이 필요한 사업인데 일부 지문 통해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자, 사업 시행 요 사업 시행 구역 정할 때 보시면 양완지역에서 한다. 시설 양완지역.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보시면 사업 시행 방식이 보시면요. 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합니다. 환지 처분은 하지 못한다. 환지가 보이죠.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조합이 하는 사업이니까 시공자 선정할 때 보시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 바로 조합총회에서 경쟁이 필요하다 해서 2번 지문은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3번 가시면 3번입니다. 요 정비 사업을 할 때, 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설립 동의 보시면 단지 안에도 한다. 또 이 사업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죠. 이 아닌 곳에서의 사업 시행할 때 동의는요, 토지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아니죠. X입니다. 자, 또 보시면요, 요 사업 시행할 때 우리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는데 이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주택 공급이 대원칙인데, 근데요, 이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의 주택 재건축 사업은 가진 주택 수만치 다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딱 나오고요. 수만큼 다 줄 수가 있다. 또 이 과밀 억제권역 안이라 할지라도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곳에서의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는요, 3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의 재건축은 가진 주택 수만치, 과밀 억제 안에서의 투기 가지고 아닌 곳에서의 재건축은 바로 3주택 공급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우리 각종 어떤 임시 수용시설 등 설치 상응 조치가 필요한 사업은요, 주간 개선 사업하고요, 재개발 사업 요 두 가지 사업만 거래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저 많은 상을 묻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복합적인 문제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확인을 꼭 해두세요. 자, 39번부터 이제 기타 쭉 읽어보겠습니다. 30번 또 보시면 사업 시행일 때 각종 어떤 특례가 이제 쭉 나옵니다. 특례. 네, 특례가 쭉 나옵니다. 39번, 40번부터 해서 사업 시행의 특례입니다. 특례. 보겠습니다. 자, 39번 1번 문제입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임차권자 등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다음에 2번 가시면 계약을 해지할 때 각종 어떤 비용 반환 청구는요,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네요. 3번입니다. 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원래의 땅 주인, 건물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담케 해야 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일단 대신 대위 변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또 4번이 이렇게 일단 먼저 돈 지급하는 것은요, 정여가 아니고 대위 변제로 본다. 대위 변제하면서 나중에 돈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정여가 아닙니다. X가 되겠고요. 5번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건물 철거하니까 이때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 그 계약기간, 권리기간, 거주기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40번 가보면 40번 기타 또 특례가 쭉 나옵니다. 아주 많은 사항이 있는 친구들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40번 문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 사업에 대한 조치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 2번 지문. 40번의 1번, 2번 지문은요, 임시 수용시설 등 설치 조치가 필요한 그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아니고요. 그 잘 보시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산동네입니다. 요 사업을 하거나 또는요, 주택
재개발 사업, 요 두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할 때 철거되는 그 건물에 있는 각종 어떤 소유자 또는요, 세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시 수용시설 등 설치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임시 수용시설 등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토지나 건물들 사용을 하게 해주는데, 이 사용을 위해서 보시면요, 국가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이 있다. 지방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이 있습니다. 또 요 공공단체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이 있다. 또 개인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이 있습니다. 좀 서자 이렇게 사용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요청이 있으면요, 행정청, 즉 국가나 지방은요, 사용 방법이 확정되어진 경우 외에는요, 요 사용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섰을 때 무상으로 공짜로 서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공공이나 개인들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거부하면 그러면 강제 일시 사용권을 동원해서 강제 일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 다 손실 보상은 다 해줘야 된다. 돈을 지급해준다. 이게입니다. 그래서 또 사업이 끝이 나면요, 사업 시행이 끝이 났다. 그러면 종료 30일 이내에 철거 등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될 업무는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1번, 2번 질문 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3번에 보시면요, 중앙기획서 사업할 때 다시 이 산동에서 다시 재입주하는 분들한테 국민주택 채권 업무 매입 의무를 빼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X네요. 자, 4번은 이제 설명했었고요. 자, 또 5번 가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 설립인가 1 이후에 윤 전체 조합원의 공유 토지에 대해서 조합 소유 토지로 본다. 일단 전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조합 소유 토지로 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번 좀 맞습니다. 자, 넘어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기타 시행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실 문제, 조합이 하는 사업인데 사업 시행이 뭐냐? 바로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모든 사업 시행 계획서의 인가는요, 시장 군수가 인가한다 해서 1번 지금 맞습니다. 보고요. 또 2번 가시면 사업 시행 계획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다 철거한다가 원칙인데, 요 구역 내 딱 보니까 좀 괜찮은 어떤 것이 보인다 할 때는요, 그냥 존치하자, 남겨두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은요, 그냥 철거하지 말고 리모델링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요 존치나 리모델링 대상 건물 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그런데 이 건물이 집합 건물일 때는요, 집합 건물입니다. 이때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과 그 다음에요, 거기 연면적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존치 결정 등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4번, 어딥니까?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요, 3번 가시면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울 때 그 단지 안에서 부대나 복리, 상가 등의 위치를 바꾼다 할 때 변경 인가를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상가 등의 주민 복리설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더 끝으로 옮겨버린다 할 때는 다시 전체 주민한테 심해질 수 있으니까 변경 인가가 필요하다. 좀 중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자, 보시고요. 4번 질문 설명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임시 수용을 할 때 보시면 지방이 지방 소유의 임시 수용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요, 공짜로 이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서 4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5번 사항은 아주 어려운 사항인데, 요 사업을 할 때 주택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과 재건축 요 두 사업일 안에서 보시면 용적률을 좀 완화를 해가지고 60 이하 소형 임대용 주택을 건설하게 합니다. 이때 요 임대용 주택을 건설했을 때 60 이하 소형 평수에 대해서 우선 인수권은요, 시도시군구한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자, 기타 이제 쭉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사실 2번에 1번, 2번. 요것도 역시 임시 수용시설에 관한 금방 설명되어진 사항이고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도 설명했습니다. 중앙개선 사업 할 때 채권 매입 업무 면제해준다 해서 바로 3번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또 5번 또 4번 또 5번 또 아까 앞에 나왔던 똑같은 문제. 이 42번은요, 앞에 나왔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43번을 봅니다. 사업 시행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딱 하시면 사업 시행자는요, 사업 대행자, 우리가 아까 배웠는데 우리가 조합이 하는 사업일 때 조합을 대신해서 해당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대신해서 대행 시행을 할 수 있다랍니다. 이건요, 의뢰받고 어떤 비용을 받고 나서 대행을 해줍니다. 하기 때문에 이 대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할 때 조합에 귀속 토지를 압류해서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2번 가시면요, 이 대행을 할 때 대행자가
이 조합 등의 시행자한테 부담이 될 어떤 그런 식의 계획을 딱 세울 때는요,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아라, 승인받아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3번은 보시면 아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임시 수용시설 등 설치 조치를 할 때 사용 방법이 확정이 되어진 경우 외에는 행정청은 거부 못한다. 확정이 딱 되어져 있으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3자한테 팔겠다. 계약서가 있어. 그러면 거부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4번입니다. 시공자와 선정해서 시공계약을 맺을 때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한다 해서 시공자가 철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탁을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해서 4번 맞고요. 다음에 5번 가시면 도시환경 정비사업할 때 지정개발자 시행할 때 정비사업비의 20% 예측할 수 있다. 이 20%는요 나중에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청산 끝나면 반환해준다. 해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44번 또 시행특례가 쭉 나옵니다. 1번. 자,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인가받은 이후에 그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임차계약, 그 임대차 거주기한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기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중에서 철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들도 철거가 당하니까 이 거주기한을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2번 가시면 아까 존치나 리모델링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물론 동의받는다. 그래서 3분의 2, 3분의 2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번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요. 3번도 중요한상이죠. 3번 질문은 좀 확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번 질문. 자, 3번은요, 주택 재건축할 때의 혜택입니다. 재건축할 때. 자, 주택 재건축은 단지 안과 밖에 포함될 수 있다랍니다. 재건축할 때, 단지 안에서 할 때 보시면요. 단지 전체에 보시면 4분의 3, 4분의 3의 동의 필요하다. 또 개별 각동에서는요, 구분소유 수익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단 전체가 있는데, 전체는 요 동의가 축적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1동, 102동, 103, 104, 105, 106, 107, 108, 109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요 한 개의 동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랄 겁니다. 그러면 요 전체가 다 과반수가 안 들으면 사업 못 합니다. 못해. 이때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요 반대하는 동이 딱 보이면 이 동의 토지 면적 불문하고요. 요쪽을 강제 분할해버리고 나머지 토지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사업시행 인가 조합설계가 내어줍니다. 이때 요 분할 청구할 때 미리 사전에 보시면요. 사전에 미리 협의합니다. 이 협의가 안 될 때 분할 청구를 하는데 요 분할 청구입니다. 이 청구는요. 시장 군수가 아니고 법원한테 분할 청구가 딱 되어집니다. 청구가 딱 되어지면요. 확정이 안 되어도 요 나머지만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와 조합 설명가 내어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대한 확대 설명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의 3번 지문은 바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4번에 요 구역 내에서 반대하는 분이 있다. 참가를 안 한다. 할 때 강제 수용을 하는데 요 수용 시기는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날 수용으로 보는 사업 인정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또 5번 질문이 X죠. 아까 했습니다. 중앙경 개선 사업으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개선 사업입니다. 산동네 사업이겠죠. 사업 시행 방식이 보시면 수용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 용도적 변경 제3종 일반적입니다. 근데 기타 스스로 주택 개량 방식과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2종 일반주거다. 임대주택 200호 이상이 지어진다. 준주거로 변경되어진다. 요 상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45번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만의 시행 특례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1번 보시면 아까 토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 면적 불문입니다. 면적 불문. 해서 보시면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2번 가시면 분할 청구할 때 면적 불문한다. 대시 분할 제한 면적 미달되어도 분할 청구할 수가 있다.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요 3번에 토지 분할 청구는 조합 설립인가 전이니까 추진위가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고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고요. 또 5번 가시면 요 청구만 딱 되어지면 확정이 안 되어도 요쪽 부분만 사업시행 인가와 조합 설립인가 내어준다 했었죠. 5번 질문 이제 맞는 문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도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상이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업시행 특례를 다 중에서 이제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받으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면 되는데 착수를 또 못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바꾸는 바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기 전에 건물을 바꿀 때는요 원해야 바꿔준다 해서 원하는지를 또 신청을 받죠.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받으면 먼저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하신 분만 가지고 건물을 바꾸는 게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이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가 딱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계획서 실시 계획을 인가를 딱 받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면 되겠지만 못한다랍니다. 분담금을 내고 아파트 받겠다. 조합원 분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가 받으면 다시입니다. 인가 받으면 이때부터 60일 안에 전체 조합원한테 어떤 계략적인 분담금이 얼마 더 발생한다. 요거 하고요. 분담금하고 그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 요것을 다 통지해주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을요 통지해주고 요것을 공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것을 공고하고 나서 통지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통지했을 때 통지일로부터 이제 30일에서 60일 요 사이가 바로 분양 신청 받는 바로 요때가 바로 분양 신청 기간이 된다. 분양 신청을 받는 분양 신청 기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20일 연장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분양 받고자 할 때 요 돈 내겠다. 이렇게 확정적인 의사 표현해서 꼭 사업 시행자 조합한테 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는 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보시면 했다가 철회하는 분도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으니까 1000명이 신청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할당분이 800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200명 강제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딱 세울 때 강제 제외 당하는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할 때는요, 이제 해당 일이 아니고 어떠한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현금으로 다 청산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착수를 딱 합니다. 이때 제외라는 부분이 딱 나옵니다.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이 나옵니다. 어떤 날이냐 하면요. 바로 요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갈 것이 뭐냐? 건물을 바꾼다는 계획,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도요. 계획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도 인가 받습니다. 요 계획을 인가 받아야 공사 철거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 청산시은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요 다음날부터 90일 안에 현금 청산을 한다. 이렇게 딱 흘러가는 요 절차를 먼저 한번 보고 나서 내용을 또 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보시면요, 분양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올려서 무엇이냐 되겠어요. 1번 사업신청은 준공인가고시가 아니죠. 자, 준공인가고시도 줄을 딱 지우세요. 사업시행인가입니다. 그래서 준공인가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도 X가 됩니다. 준공인가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로부터 60일 안에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과 신청기한 등을 공개하고 통지한다. 그래서 1번 지문 또 준공인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2번에 분양신청기한은 이 분양신청기한은 요 사항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이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2번 맞네요. 3번 보시면요. 요때 또 그러니까 분양 신청하는데 신청 요것은 발송 일자 정명되는 우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면 맞습니다. 또 4번 가시면 분양 신청하지 않는 자 등이 있으면 그 해당된 날이 아니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 청산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X입니다. 1번, 4번 다 X입니다. 1번이 X는 이유는 사업시행 인가 60일이다. 준공인가라는 말은 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또 보시고 5번 가보시면요. 신청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2번부터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쭉 나오죠. 꼭 시험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가 받으면 사업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출입을 하게 됐다랍니다. 그럼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서 건물 바꾸는 결정하느냐가 쭉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이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건물을 바꾸는 어떤 환권, 땅 바꾼다 환지, 건물 바꾼다 관리처분, 이런 요 계획인데, 이 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포함할 내용이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건물을 바꾼다, 건물의 분양, 공급, 분양, 조합원 분양 등의 분양 설계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신청을 해서 확정되어진 이 앞으로 새 아파트 받을 분양 대상자가 누구냐? 분양 대상 확정되어진 자의 상명 등을 기재를 다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첫 번째 누구냐를 이제 기재를 딱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분양받을 예정, 신청한 그 평수입니다. 이 분양받을 예정 그 건축물에 관한 추산 얼마가 된다. 이것을 파악을 딱 판정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옛날 낡은 아파트나 낡은 건물 땅에 대한 가격도 평가하는데 요 가격 평가 시기가 언제냐 보시면요. 이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고 그 앞전에 이루어진 바로 사업시행인가 정비 사업시행 계획서
요 인가 고시날 해서 이전 토지 가치를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전체 정비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한 5천억 든다. 전체 사업비를 추산을 딱 합니다. 해가지고 외부 일반 분양분의 어떤 할당량 빼고 나서 나머지는 조합원이 다시 분단 회들 분담금을 또 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체 사업비에 관해서 비용을 산출하고 또 이전 토지가 얼마다, 신청을 얼마를 했다, 이걸 다 비교를 해가지고 조합원별로 분당 금액, 분당 당신 8억, 7억 더 낸다. 분당 금액을 결정하고 요 금액과 그다음에 요 납부 시기 등을 다 여기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에 있어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자, 세금으로 소유권을 줄 때 옛날에 붙어 있던 그 건물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같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소유권 또 물론 세금으로 넘어가는데 소유권 외에 기타 권리도 파악을 해둬서 기타 압류 감압류 붙은 채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소유권 외에 먼저도 포함이 되어 있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시기, 철거 예정 시기 등이 여기에 딱 포함이 되어서 이제 안내를 해준다. 이것이 포함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02번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1번 딱 보시면 세입자별 주거,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도 여기에 포함이 다시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2번 문제를 잘 보시면 세입자별 손실 보상 대책은 포함되는데 세입자의 주거 이주 대책은요, 그것은 사업계획서 세입자를 어디로 보낸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이지, 관리처분 계획은요, 세입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이 보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세입자의 이주 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의 X인 것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보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나서 이제 훑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 하고요. 이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분양 설계, 건물 공급입니다. 분양 설계할 때 설계 기준이 무엇이냐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고 균형 있게 배분한다. 또 필요할 때 늘려서 준다. 또 줄여서 준다. 또요. 강제 청산 재배할 수도 있다. 또 보시면 땅 대신 건물로 입체한지도 할 수가, 건물과 지분권 줄 수 있다 등이 딱 나옵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분양 설계하는 기준 시기입니다. 분양 설계니까 한 시기는 언제냐?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봐야 하니까 분양 신청 기간 요 종료되는 날 기준에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끝나는 날 기준입니다. 기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딱 보시면 건물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1주택 공급한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그래서 2개 이상을 소유해도 1개를 준다 하고요. 공유자도 1개를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그래서 딱 보시면 이 공유자 가운데서 건물 공유는 1개 줍니다. 그런데 공유 중에서 토지입니다. 토지 공유자일 때는요,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예외 하나 첫 번째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또 좀 주택이 아니고, 한 개가 아니고, 가진 주택 수만큼 공급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해가지고 어떤 경우냐, 중요한 사항이죠. 보시면,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의 주택 재건축은 가진 수만 채 다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모든 사업들,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거 전용 면적이라든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 가액, 요 범위 안에서 1+1 2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1개입니다. 1개 이건요, 60 이하 소형 평수로 할 것인데, 요 소형 평수는 앞으로 이전받으면 3년까지 전매할 수가 없다라는 또 제한도 붙습니다. 자, 또요, 네 번째 가보시면, 가로주택 정비사, 요 4번요, 3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번에,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곳에서의 주택 재건축 사업, 요 4번요, 3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고 다음 시간에 꼭 나옵니다. 이걸 아시고 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자, 일단 1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 등이 있으면 뭡니까? 청산한다 했었죠. 그래서 경매처분한다 아닙니다. X네요. 자, 여러분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 관리처분 계획도 인가 받습니다. 인가 받고 고시하는데요. 인가 고시가 있어야 이제 건물 철거한다. 그래서 철거 시기는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실 그 다음에 철거합니다. 그래서 철거한 이후에 안 됐죠? 철거하기 전에 먼저 이 계획을 인가받는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자, 이 계획 속에는요, 정비사업의 전체 추산액, 이 추산액과 보시면 또 조합원별 분담 내역도 결정이 된다. 3번쯤 맞습니다. 4번이 가니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의 주택 재건축은 보시면 가진 수만치 다 준다. 1주택이 아니겠죠? X입니다. 자,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일도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 건물 전용 평수와 가액 범위 내에서 1+1 두개 줄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5번쯤은 X가 되겠습니다. 원래 원칙은 1주택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4번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할 때 너무 좁을 때 강제 청산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1번 질문 X네요. 자, 분양 설계의 기준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아니고 분양 신청 기한 종료되는 날 기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번 X고요. 그다음에 공유했을 때는 한 개만 준다. 이것이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또 4번 가시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의 재건축일 때 보시면 가진 수망치다. 2개 이상이다. 2개 이상 줄 수가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 4번에 만티요. 다음에 5번 가보시면 관리처분 계획 속에 보시면 분양 대상자의 소유권 외 기타 권리 명세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또 보시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딱 가보세요.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랍니다.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어진 대지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합니다. 1번 지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분할되어진 토지, 지분 쪼개진 장들 현금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투기꾼들이 몰려왔다.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이 계획 속에 보시면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여러분들 주택 분양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들이 원해서 청산당하고 대신 임대 달라라는 것은요. 아주 뭡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분을 빼겠다 할 때 조합총회 의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의결 교체해야 된다. 아닙니다. 근데 조합은 할당분인데 더 끼워 넣는다 할 때 전체 조합원의 동의 필요한데 조합은 난 조합 싫다 탈탁했다 할 때는 나가라. 이것이 따로 의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거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바꿀 때 변경 인가 받는데 그 관리처분 계획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변경 인가가 필요한데 근데 그 이해 당사 전원이 동의한다. 그러면 뭐 당신들 자발적인 사업인데 인가 받을 필요 없다. 제외해준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5번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변경 인가 사항인데 전체가 다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빠져나가겠다 할 때는 했다고 신고만 하세요.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경우에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주택수는 몇 개냐 되겠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의 투기 과열 지구. 여러분들 투기 과밀 억제 안에서의 투기 과열 지구 안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한 개밖에 못 줍니다.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래서 기획은 한 개네요. 근데 과밀 억제 권역 아닌 곳에서의 주택 재건축은요. 가진 수만치다. 3개 있다. 3개 줍니다. 그래서 1번은 한 개, 2번은 3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십시오. 자, 이제 7번 문제, 7번 문제. 틀린 것은 또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자, 주택을 공유했다. 공유자는 한 개 준다 했었죠. 토지 공유일 때 말해도 주택 건물 공유는 항상 한 개만 줍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수만치 아닙니다. 자, 2번에 너무 넓다. 줄인다. 감안할 수 있다 했습니다. 3번에 분양 설계 기준 시기 이미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4번 가시면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원칙이죠. 원칙인데 종전 주거 전용과 가격 분리해서 1+1 2개 줄 수도 있다 했습니다. 일단 한 개는 60이하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너무 좁은 토지 생길 때 강제 청산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이겁니다.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난 이후에 또는요 따로 정한 한날 기준 이후에 투기 억제를 위해서 지분 쪼갠 자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쪼갰다 다 제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보시면 1필지가 분필되었다 허니 하는 지분 쪼개기입니다. 안 됩니다. 다 가구가 단독인데 다시대 분할되었다. 이것도 지분 쪼개기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3번에 나대지 빈 땅에 건물 지었다. 이것도요 복잡해집니다. 안 됩니다. 근데 4번 딱 보세요. 4번 두 개 필지, 여러 필지를 한 개로 합편했다. 아주 단순해지죠. 합병했다. 권장상이죠. 이건요 제한한 상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은 빠집니다. 자, 또 5번 가시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을 분리해버렸다.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면 안 된다. 그런데요 합해가지고 단순시켰다. 된다. 이거죠. 그래서 4번 질문은 합병은 됩니다. 합병의 분필이 안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가보십니다. 여러분들 예, 관리처분계 인가받았을 때 효과입니다. 효과. 건물 철거합니다. 철거하니까 사용도 하지 못해요. 사용도 하지 못한다. 검제입니다. 또 사용 못하니까 임차인들 내 돈 달라. 권리 임차인 등에 대해서 권리구제가 등장을 딱 합니다. 요 상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사용 수기를 못한다. 사용 못한다. 언제입니까? 관리처분계 인가일 그 다음 날부터 인가받으면 사용을 못해요. 나중에 저기 소유권 이전 받으면 그 다음부터 그 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받으면 사용을 못한다. 그 시기가 보시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 다음 날 되면 새 건물이 넘어오니까 이전 고시일까지 사용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0번 문제. 건물 철거 시기 언제입니까? 철거 시기.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있어야 철거한다. 그래서 답은 단단하게 2번 딱 보입니다. 넘어가시고요. 해서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하고 착수했다. 공사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절차가 나오네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건물 철거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철거 등의 사업에 착수를 막 합니다.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이제 준공인가 신청해서 준공인가를 받는다 할 겁니다.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인가하고 난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를 해주면 공사는 끝이 딱 나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대지 확정 청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친다. 이건요, 구분 등기를 한다.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신 새 아파트로 소유권 줍니다. 소유권 이전해준다. 이것을요, 고시하고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이 고시하면 바로 이 다음날 보시면 바로 새 건물로 소유권이 다 몽땅 이전이 딱 되어지고 청산금이 확정되어서 청산 절차가 개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 없이 등기까지 딱 해서 정리를 해준다가 마지막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1번. 자, 준공인가 받는데, 근데요, 토지주택공사 등일 때는 자체인가 처리한다면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지문 맞습니다. 자, 2번 가시면, 2번, 자체인가 했다 할 때 통보를 하면요, 통보하면 된다. 그래서 1번, 2번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준공인가 신청을 받으면, 인가 신청 받으면 직접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4번 가시면요. 자,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요. 어떤 전문가 단체한테 검사 실시를 오래 할 수 있다. 선택이겠죠. 해야 된다. 업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점은 X입니다. 근데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여야 한다. 근데 준공검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 점은 X입니다. 근데 준공인가 전에 다른 것은 다 완성이 안 되어도 아파트가 먼저 완성이 됐다. 준공인가 전에 먼저 완성되어진 아파트에 입주하게끔요, 사용 허가를 다 실제 내어줍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가 다 끝이 안 나도 주택 건물 등이 완성되지만 먼저 입주하게 사용 허가를 내어줍니다. 실제 해서 보시면 5번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12번 갑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자체가 시장군수이면요, 요 인가 신청의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1번 X입니다. 요 시장군수가 준공인가권자인데 사업 시행을 시장군수가 했다. 그럼 준공인가 처리하지 않고 바로 그냥 소유권 이전 고시를 딱 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점은 X입니다. 자, 이번에 준공인가 전에 사용 허가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 그 다음 날에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고시한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 꼭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있죠? 한번 X입니다. 자, 4번 가시면 소유권을 이전하면 종전 토지에 붙어있던 모든 권리가 붙은 채로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말이죠. 자, 보시고요. 자, 또 토지주택공사는요, 자체 인가 처리한다. 따로 인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에 청산금 나왔습니다. 자, 청산은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 다음날 확정이 딱 되어서 이때부터 청산금을 지급하고 교부한다. 지급하고요, 징수한다.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요, 정관에서 정하거나 또는요, 그들 총회에서 의결하면 그 전에 관리처분계 인가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하기 그 전에 미리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사실 어려서 다 정리를 쫙 해줍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 가시면
자, 우리 건물 바꾸는 결정할 때 종전에 있던 토지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가격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또 3번입니다. 청산금을 징수하는데 안 낸다 하면 신고한테 강제 징수를 위탁을 의뢰할 수가 있다 하면 징수한 금액의 4%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 청산금 받을 권리들 요 다음 날부터 행사 안 하죠. 그러면 5년 동안 행사 안 하면 요 권리 소멸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5년 다음 날 빠져 있죠. 그래서 4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또요 종전 토지나 건물의 압류권자들은요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해서 물상대위 행사를 할 수 있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총회에서 결정하거나 정관에서 의결한다면 요 소유권 이전 고시하기 거전에 미리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해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 5년이죠, 5년. 3년 X네요. 그 다음에 청산금은요, 일시금 지급이 원칙인데 분할 징수, 분할 지급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4번 가시면 종전 토지나 건물의 권리자가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해서 물상대위 행사를 할 수 있다. 4번 점 맞네요. 자, 보시고요. 또 5번에 청산금은요, 강제징수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5번 또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수고하셨습니다.